2020년 4월 전 세계 조선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카타르 도하에서 충격적인 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던 LNG선 시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 빅3인 현대, 삼성, 대우는 카타르의 초대형 LNG 프로젝트 물량을 사실상 싹쓸이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LNG선 기술만큼은 한국이 전 세계 1등이다. 이 명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였기에 우리는 당연히 100% 수주를 예상하며 축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는 한국이 아닌 중국 후둥중화조선과 먼저 손을 잡고 LNG선 16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해버린 것입니다. 겨우 16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 100척이 넘는 물량에 비하면 일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업계가 받은 충격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한국 말고도 대안은 있다라는 카타르의 노골적인 경고이자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선전포고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이었습니다. 카타르가 내민 비교 견적서는 굴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척당 2,150억 원을 불렀을 때 중국은 1,550억 원을 써냈습니다. 무려 32% 더 싼 가격. 카타르는 이 16척 계약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봐라, 중국은 이렇게 싸다. 너희도 가격 안 낮추면 남은 물량도 다 중국으로 돌릴 수 있다. 카타르의 재무 담당자들은 퇴재를 불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중국을 선택하면 척당 600억 원, 16척이면 앉은 자리에서 약 1조 원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이 계약을 가성비의 승리라 부르며 한국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린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LNG 철옹성이 뚫렸다. 중국 조선 굴기의 시작이다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반면 거제도의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리가 고작 가격 덤핑을 앞세운 중국에게 안방을 내줬다는 사실의 엔지니어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경고했습니다. LNG선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닙니다. 영하 163도의 가스를 싣고 달리는 바다 위의 시한폭탄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중국 기술에 맡겼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후려치기에 달콤함에 취한 카타르의 귀에 그 경고가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합리적인 비즈니스라고 믿었습니다. 그 16척의 계약이 훗날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이 아꼈다고 믿었던 그 1조 원, 그리고 중국을 선택하며 보여준 그 오만함. 그것은 3년 뒤 호주 앞바다에서 선체가 얼어붙는 유령선이 되어 21조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삼페인의 취기가 깨기도 전에 카타르가 마주한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무대는 호주의 글래드스톤 앞바다. 카타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가성비의 승리라며 치켜세웠던 중국산 LNG 운반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기괴한 모습으로 멈춰섰습니다. 망망대해 위를 달리던 거대한 배가 갑자기 하얗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북극의 빙하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처럼 선체 외벽에 두꺼운 얼음막이 끼기 시작한 겁니다. 선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호주 앞바다에서 배가 얼어붙는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바로 업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콜드스팟 현상이었습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의 액체 천연가스를 싣고 달립니다. 이 극저온을 견디기 위해 화물창은 완벽한 보온병처럼 단열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든 화물창의 단열재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냉기가 뿜어져 나와 배의 겉면인 강철판을 얼려버린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고요? 배를 만드는 일반 강철은 영하의 온도를 만나면 성질이 변합니다. 쇠처럼 단단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유리처럼 쨍하고 깨져버리는 취성 파괴 상태가 됩니다. 즉, 저 얼음이 보이는 순간 그 배는 작은 파도 한 번에도 두 동강이 날 수 있는 거대한 유리 조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선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엔진은 멈췄고 배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탱크 안에 싣고 있던 귀중한 천연가스를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압력을 낮추기 위해 밸브를 열자 수천억 원어치의 에너지가 허무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카타르의 금고가 실시간으로 증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6조 원을 아꼈다고 좋아했나요? 지금 바다 위에서는 그보다 더 큰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호주 회사청의 대응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 중국산 배의 항구 입항을 영구 금지시켰습니다. 이 배는 선박이 아니다. 떠다니는 시한폭탄이다. 항구에 들어올 수도 짐을 내릴 수도 없는 배. 그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처치곤란한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 한 번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건조한 글래드스토노를 시작으로 자매선인 칭다오호, 베이하이호까지 줄줄이 같은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리를 한다고 도크에 들어갔지만 몇 달 뒤 다시 바다로 나오면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술력의 한계였습니다. 중국은 도면을 베낄 수는 있었지만 영하 163도를 견디는 디테일, 그 수십 년의 노하우까지는 훔칠 수 없었던 겁니다. 용접 한 줄, 단열재 마감 1mm의 차이가 명품과 불량품을 갈랐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이 왕궁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을 받아 한가운데서 멈춰버린 배를 보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운송 지연 위약금, 가스 손실 비용, 선박 수리비,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중국을 선택해서 얻은 이득은 이미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카타르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3년 전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나라, 대한민국에게 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 2023년의 어느 날, 서울 종로구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 3년 전처럼 카타르 에너지부의 고위 관료들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가격을 깎아라 호통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식은땀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슬롯을 좀 비워주십시오. 웃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민 제안서는 처절했습니다. 3년 전 한국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부르며 제발 배 좀 만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한국 조선사들의 대답은 정중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2027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장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구매자 우위의 시장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갑과 을이 뒤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늘이 한국을 도왔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러시아의 가스관이 잠기자 유럽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가스관이 막혔으니 배로 실어 날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돈가방을 들고 한국 조선소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중국 배가 바다에서 멈추는 꼴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봤는데 누가 중국산 배에 국가의 에너지를 맡기겠습니까? 전 세계가 외치는 정답은 오직 하나, 코리아였습니다. 둘째는 한국 조선업의 부활이었습니다. 거제와 울산의 도크는 이미 풀가동 상태였습니다. 밤낮 없이 용접 불꽃이 튀고 크레인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제 배를 골라서 수주하는 슈퍼을이 되었습니다. 돈 더 준다고 새치기 안 됩니다. 줄 서세요. 라는 배짱 영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카타르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스는 퍼 올려놨는데 실어 나를 배가 없습니다. 중국 배는 얼어붙어 고철이 됐고 한국 배는 자리가 없습니다. 가스를 팔지 못해 하루에 날리는 돈만 수백억 원. 결국 카타르는 백기투항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조선 3사가 부르는 대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3년 전 1,500억 원이 비싸다고 중국으로 갔던 그들은 이제 척당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라도 한국 배를 사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배 사고 처리 비용과 지연 배상금까지 합치면 그들이 치러야 할 수업료는 아낀 돈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에서 품질을 무시한 원가, 절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가르쳐야 할 완벽한 실패 사례가 되었습니다. 더 통쾌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2024년 현재 전 세계에서 발주된 최고 사양 LNG 운반선 물량의 90% 이상을 한국이 싹쓸이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그들은 다시 저가 수주를 미끼로 던지고 있지만 한번 매운맛을 본 선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흥정할 수 있어도 안전은 흥정할 수 없다는 진리. 한국 조선업은 그 진리 하나로 세계를 다시 제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승리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거제도의 텅 빈 조선소를 지키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도면을 놓지 않았던 진짜 영웅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6년 당시 대한민국 조선업의 심장,
거제도는 유령 도시였습니다. 말매의 눈물, 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주 절벽에 부딪힌 조선소들은 도크를 폐쇄했고 하청 업체들은 줄도산했습니다.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던 거제도의 식당가는 암흑천지로 변했고 거리에는 해고된 가장들이 내놓은 작업복과 안전화가 헐갑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용접 기술을 가진 명장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30년 동안 배를 만들던 거친 손으로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내어주며 그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 하지만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버텨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안 된다며 모두가 떠날 때 텅 빈 공장을 지키며 녹슨 철판을 닫고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폐자재를 주워다가 용접 연습을 하던 진짜 기술자들 말입니다. 중국이 간과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최신 장비와 도면은 살 수 있었지만 사람은 살 수 없었습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즉 가스탱크를 만드는 일은 기계가 100%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온도를 견디는 특수합금 인바강판은 두께가 겨우 0.7mm입니다. 명암 2장 두께밖에 안 되는 얇은 철판을 수만 장 이어붙여 축구장 3개 크기의 탱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용접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예술입니다. 불을 너무 오래되면 철판이 녹아 구멍이 뚫리고 너무 짧게 되면 제대로 붙지 않아 가스가 셉니다. 오직 숙련된 장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과 불꽃의 색깔로만 판단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중국은 이걸 자동화 기계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정확하잖아. 하지만 바다는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파도가 치고 배가 뒤틀릴 때 기계적인 용접 부위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툭툭 터져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주 앞바다에서 중국 배가 멈춰선 진짜 이유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장인들은 알았습니다. 철판도 숨을 쉰다는 것을요. 그들은 철판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그 미세한 호흡에 맞춰 바느질하듯 한 땀 한 땀 용접했습니다. 거제도의 찬바람을 맞으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시절에도 그들은 이 감각 하나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2023년 카타르가 다시 돌아와 제발 배 좀 만들어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건 최신식 설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어둠의 시간을 견뎌내고 작업복을 다시 입은 김 반장, 이 기사 같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그곳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가 지불한 돈은 단순히 배값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엔지니어들이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굶주림을 견디며 지켜낸 기술의 자존심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거제도의 도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접 불꽃은 밤하늘의 별보다 밝게 빛나고 망치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힘차게 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삼페인을 터뜨리고 다리 뻗고 자도 되는 걸까요? 천만에요. 지금 바다 위에서는 LNG 전쟁보다 더 거대하고 무서운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탈탄소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선박이 배출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바다를 떠다니는 수만 척의 디젤 엔진 배들을 전부 고철로 만들고 새로운 엔진을 단배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조선업 역사상 가장 큰 판의 변화입니다.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것과 똑같은 혁명이 바다 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중국은 또다시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LNG선에서 당한 굴욕을 갚겠다며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조선업은 이번에도 중국보다 한 수 아니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암모니아 추진선과 수소 운반선입니다. LNG가 화석연료 시대의 마지막 왕자라면 암모니아와 수소는 다가올 미래의 황제입니다.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이 꿈의 연료를 태워 움직이는 거대한 배.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엔진 기술을 개발했고 실증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중국이 이제 막 LNG선 도면을 베끼며 흉내낼 때 우리는 이미 엔진 자체를 바꾸는 차원이 다른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바다 위의 테슬라라 불리는 자유운항 선박에서도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 없이 인공지능이 파고와 바람을 계산해 스스로 대양을 건너는 배.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태평양 횡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중국이 싼 인건비로 사람을 갈아 넣어 배를 만들 때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배를 운전하는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입니다. 2020년 카타르가 우리에게 던졌던 굴욕적인 메시지 너희는 너무 비싸다.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찬사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비쌉니다. 하지만 우리의 배는 멈추지 않고 얼어붙지 않으며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전 세계 선주들은 이제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배의 꼬리 부분 선미에 휘날리는 국기를 확인합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배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진 신뢰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6년에 그 차가웠던 겨울을, 그리고 텅 빈 도크를 지키며 눈물 흘렸던 장인들의 뚝심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등 조선 강국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가라앉고 준비하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암모니아와 수소, 그리고 자유운항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은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한국의 배들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우리의 미래를 실어 나르는 희망의 방주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카타르의 비싼 수업료와 한국 조선의 통쾌한 역전극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길을 기회로 바꾼 우리 기업들의 다음 항해가 기대되신다면 끊임없는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